상반기 펀드 수익률 1위. 사실은 제가 그 미국에 유학 가서 꿈이 펀드 매니저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펀드 매니저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였는데 제가 그걸 못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질투를 느낍니다. 네. 근데 거기다 또 1등까지. 이게 한번 그러니까 청문회를 한번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이 청문회. 그래서 이현진 팀장의 일단 투자 철학 이거 좀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게 지금 가치하고 배당 주로 가치하고 배당을 한다 그랬죠? 네. 자, 가치주 판단하는 무슨 기준이 있을 텐데 그거 좀 알려줘 보세요. 나도 그런 거 좀 골라서 투자 좀 하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흑인지 돌인지 다이아몬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사실 일단은 그 가치주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뭐 판단하는가 그 관점에서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시장에서 뭐 최근 많이 부각받고 있는 그 뭐 신영이라든가 한투밸류라든가 그런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가치주 투자자들은 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많이 가치주를 많이 정의합니다. 뭐 내재 가치라든가 아니면 PBR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그 가치주를 정의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저희는 그 밸류에이션 관점보다 먼저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기업 고유의 본원적인 경쟁력이라든가 그래서 그 기업들이 장기 투자할 만한가 이런 관점에서 가치주를 정의하고 그 내에서 밸류에이션이 리즈너블한 기업이거나 싼 기업이거나 이런 기업을 좀 장기 투자한다는 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포인트가 출발점부터 가치주를 정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포트폴리오가 저희가 그 추구하는 포트폴리오 완전히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 그 코어 컴피턴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 그거죠 먼저.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그 발굴하는 컨셉이 해당 업종 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독점적인 지위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의 뭐 선두권에 있다든지 그런 종목들이 피킹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제 말이 맞나요? 네, 거의 흡사한 제가 답변 드릴 걸 거의 지금 다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보면은 그 최근에 가치주 운용사들 에셋플러스라든가 또는 그 뭐 트러스트나 밸류에이 펀드라든가 뭐 이런 그 뜨는 가치주 펀드들의 특징을 보면은 사실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 밸류에이션 관점에 따라서 그 가치주를 정의한다기보다는 저랑 비슷하게 장기 투자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업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약간 그 주관적인 관점에 의해서 좀 그 가치주를 정의합니다. 사실 이런 풍토에는 지금 그 가치 펀드들이 많이 그 사이즈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다른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가치주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좀 장기적 관점에서 그 독점적인 기업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기업을 좀 투자하는 펀드들이 지금 많이 설정이 되고 있고 순위도 사실 좋습니다. 그 전통적인 가치주라는 건 이제 싸면 언젠가는 제값을 받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싼 기업 사놓고 뭐 때를 뭐 무작정 기다리는 무작정이라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기다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이현진 팀장님의 방식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게 좋다면은 좀 그 밸류에이션이 지금 약간 좀 비싸 보이더라도 뭐 말이 좀 어폐가 있나요? 네. 그렇게 싸지 않더라도 들어간다 뭐 그런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말씀하신 그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물론 대가들도 계시겠지만 이 맹점이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밸류에이션 트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하향하는 그 특정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계속 눌려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PBR이라든가 퍼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좀 싼 기업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그 산업이 턴할 때를 기다린다. 이거는 사실 저도 장기 투자를 지향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기업 자체의 그 펀더멘털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본원적인 경쟁력이 무엇이냐. 요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관점에서 리즈너블한 밸류에이션이라면 장기 보유한다는 개념입니다. 그 업종의 업황도 고려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산업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성장 산업과 아니 하향 산업 내에서 성장 산업이 또 발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산업을 어떻게 정의하는 문제에 좀. 그 어떻게 정의를 해요? 얘기를 한번 쭉 한번 해봐 주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산업은 하향 산업이니까 투자를 안 한다. 어떤 산업은 지금 올라가는 산업이니까 지금 투자를 한다. 뭐 이런 판단을 할 텐데. 그 예를 들어서요. 자동차 산업이 지금 성장하는 산업일까는 사실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일단은 성장세는
이미 어느 정도 좀 끝났다는 표현보다도 어느 정도 지금 성장세를 보였고 네. 앞으로는 좀 저성장에 들어선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 자체도 그렇지만 음. 특히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왜냐하면 과거 뭐 2005년, 6년, 7년부터 해서 캐파를 엄청나게 줬었고 지금 자동차의 현대기아차의 그 캐파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대략 780만 대 정도 되는데 지금 공장을 한 개 진력 30만 대짜리 공장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익의 기반이 됐었던 전초기지 역할을 했었던 국내 내수 시장이 FTA든 뭐든 해서 지금 해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뚫렸죠. MS가 지금 뭐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환율이 엔화도 굉장히 약세가 되어 있고 원화는 강세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경쟁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 산업을 정의를 하지 않죠. 이런 이 저성장 산업에서 근데 이 산업이라는 거를 좀 더 이 세분화돼서 좀 정의를 하게 된다면 이 저성장이라고 좀 정의했던 산업에서도 되게 좀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뭐 환경 이슈가 글로벌리해서 굉장히 그 화두가 되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부품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지금 자동차가 많이 전자기기가 많이 지금 확대되면서 지금 전장화가 되고 있는데 전장화 비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전장화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품 산업군은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말하는 그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전체 산업은 저성장이라고 보더라도 세부 영역에서는 성장하는 산업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딱 공부를 한 결과 어떤 업종이 좋은 업종이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혹시? 예, 예. 오, 그것도 되게 좋아, 좀 좋아. 이거 적어야 되는데. 이거 예. 저거 써야 돼 써야 돼. 먼저 좀 투자를 지향하는 쪽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다 뭐 비슷한 맥락인데 그래서 완전 경쟁에 가까운 산업은 투자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그 제품이 커머디티화되어 있는 그 산업은 피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표현이죠? 커머디티화가 돼 있다. 그러니까 구리나 아연, 은처럼 이 제품의 차별화가 크지 되게 않은. 그쵸 크지가 않은 거를 그냥 커머디티라고 하는데 근데 특정 제품의 제품 차별화가 그만큼 낮다면 그만큼 커머디티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심어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산업에서는 어느 기업이든 프라이스 테이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산업군을 저희는 좀 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투자하는 대상은 워렌 버핏이 할 말인데 그 경제적 해자라는 그 컨셉이 있어요. 해자라는 게 그 중세의 성에 그 물을 이렇게 고여놓고 둘레를 적군이 파서 예.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그걸 해자라고 하는데 네. 기업에서도 그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그 자기만의 제품이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고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기업 그런 산업군에 대한 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대표적인 산업이 사실 우리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유틸리티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한국전력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뭐 한전 자회사들, 뭐 한전 KPS라든가 한국가스공사라든가 각 영역에서 거의 독점적인 비즈니스 영위하고 있거든요. 물론 완벽하게 독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 기업은 망하지 않는 거죠. 뭐 시가총액도 자꾸 뭐 거래가 좀 안 되기도 하지만 가스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 각 지역에서 독점적인 산업 구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맞아요. 이게 그 가스 산업이 지금 어느 정도 성숙돼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용은 많이 포화되어 있지만 산업용 쪽으로는 어느 정도 수요가 늘 수가 있다. 그리고 뭐 또 지역적으로 그 지방에 있는 가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좀 확대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장하는 산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스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주정 산업도 사실 그 과거에 제가 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은 유통을 하는 회사를 정부에서 지정을 해줬어요. 정부에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얘들은 마켓쉐어 전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꾸준한 그 이익과 수익성을 유지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익이 훼손되지 않고 그 기업 가치가 계속 뭐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기업 찾고 경쟁력 평가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애널리스트 리포트 같은 것들 어느 정도 참고하시는지 뭐 이런 것 좀 궁금하고요.
또 리서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말씀 좀. 근데 제가 부탁드릴게요. 답변을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저도 애널리스트지만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실적이 잘 나왔다. 이번에 실적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이래서 뭐 주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했다가는 칼 맞을 것 같아요. 칼 정도는 아니지만 네, 이제 리서치 보고서는 늘 있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은 전 증권사에 있는 보고서 뭐 나왔나 뭐 정독하는 뭐 보고서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읽어봅니다. 그래서 다 읽어봐서 뭐 참고가 많이 되고요. 리서치에 바라고 있는 점 아까 좀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분기 단위로 기업이 좀 뭐 변하지는 않거든요. 기업 실체라는 건. 근데 이 주가라는 거 얼마든지 뭐 1개월 만에도 막 변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약간 그 시세 단기 시세에 따라서 보고서를 좀 쓰시는 것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그 산업 전체적으로 진짜 이 펀더멘탈이 뭐 경쟁 강도랄까 진입 장벽이랄까 이런 것들 또는 그 기업에 갖추고 있는 그 산업 내에서 본원적인 경쟁력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늘 탐구를 하고 그런 보고서를 좀 써주셨으면 저로서는 좀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세요. 좀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대중소도 있고 그다음에 업종별로도 있고 이 구성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질문을 덧붙이면은 저처럼 이제 지수나 지수 파생을 하는 사람들은 지수를 쫓아간다든지 시장을 쫓아간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뭐 삼성전자 같은 우리 지수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종목들의 그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급등할 때면은 못 들고 있는 매니저들은 막 굉장히 고생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시장을 못 쫓아가니까. 반대로도 삼성전자를 많이 비워놓은 상태에서 뭐 시장이 뭐 떨어진다 그래버리면 또 회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 같은 걸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좀 투자를 사실 많이 이렇게 프레임을 좀 구분해서 많이들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투자와 대형주 투자 또는 방어주 투자와 경기 민감주 투자. 근데 사실 저희처럼 저희 같이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프레임을 좀 구분해서 투자를 접근한다기보다는 그래서 기업 그의 본연적인 아까 말씀드린 본연적인 경쟁력이 어떻게 가고 앞으로 향후에 기업 가치가 증가될 수 있는가 증가될 수 없는가의 관점에서 봐야지 그런 프레임을 구분해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좀 오류에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사실 다른 경쟁 펀드에 비해서 좀 대형주 비중이 조금 적습니다. 뭐 그렇다고 대형주가 없는 건 아닌데 대형주 비중이 조금 적은데 그래서 사실 그 과거에는 좀 중소형주가 좀 그 떨어지는 하락장이면 저희 펀드가 좀 고생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저희가 좀 그 많이 보완 장치라고 할까요? 그걸 많이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략 좀 50% 정도를 갖고 가거든요. 뭐 통신주가 될 수도 있고 유틸리티가 될 수도 있고 우선주가 될 수도 있고 고배상주도 될 수 또는 있고 배당주도 될 수가 네. 있고 그래서 시장이 하락기에 펀드 수익률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대형주도 다른 그 가치주 펀드에 비해서 좀 비중이 적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의사결정은 어떤 베이스에서 내리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뭐 최근에 보면은 대형주가 중소형주에 비해서 약세를 보였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중소형주가 3월 달부터 좋았었고 실제로 코스닥도 코스피보다 좋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또 지수가 올라가면서 대형주가 좀 살았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흐름을 본다면은 대형주 비중이 적은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대형주 비중이 많다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시총 대표인 뭐 자동차라든가 뭐 IT 대표 기업들 그 다음에 은행 뭐 은행 또는 뭐 소재 산업재, 뭐 철강 뭐 이런 기업들인데 사실 그런 기업들이 그 장기 투자의 매력이 있을까라고 또 저 반문을 하시면은 잘 모르겠다. 뭐 없다고 잘라 말하기는 약간 그렇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약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분화된 시장의 독점적인 플레이어라는 이 컨셉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소형주가 좀 많아졌던 거고.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보통 워런 버핏도
나는 절대 손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손해 보면 안 팔았기 때문에 손해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생각했던 어닝 사이클이 안 나왔던 투자 종목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내가 상승장을 예상하고 물론 가치 투자기 때문에 시장의 디렉션이랑은 뭐 크게 상관이 없으시겠지만은 그 기업의 방향성 어닝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셨을 텐데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맞으면 팔아야죠. 틀린 거 인정하고. 네, 예. 틀린 거 인정, 깨끗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고집부릴 거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레임워크에서 뭐가 잘못된지 짚어보고 근데 대부분은 그 진입장벽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경우가 많아요. 예. 모방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뭐 저는 이 기업이 이 산업에서는 되게 잘하는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보니까 돈 있으면 다 할 수가 있고 막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못한 거죠, 제가. 그래서. 그게 덧붙여가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만큼이면 됐다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매수를 했으면 언젠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매도에 대한 판단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몇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제가 그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아주 크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은 해당 기업이 그 코스피 대비해서 너무 많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비중을 줄인다거나 좀 매도하는 의사결정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더 중요한 건 사실 그 펀더멘탈한 관점이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기업의 독점적인 지위가 깨져버린다. 아니면 산업 내 경쟁 강도가 어떤 그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면서 강도가 더 심해진다. 이런 펀더멘탈한 이유에서 좀 매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현대차로 따진다면 현대차의 국내 마켓 쉐어가 90% 가까이 되다가 뭐 80%, 70%까지 떨어지면 그런 시점이 매도 시점이 되는 건가요? 그 개별 종목은 말씀을 좀 드리기엔 좀 제한적이고요. 예. 그런 식으로 뭐 MS가 좀 떨어진다거나. 근데 그 MS가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있는 거고, 네. 또 그 새로운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그 누르고 있던 마진이 유지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기업 이익이 뭐 증가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거고. 이건 뭐 현대차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예. 충분히 얘기 청문회 이 정도면 많이 한 것 같고 탈탈 많이 들었어. 그러게요. 종목을 흘리신 것 같아요. 더는 못 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치 투자의 전문가들이 되신 건가요? 아유, 난 됐어. 우리는 가치 투자. 같이 같이. 티읕 받침 그렇지.